가맹점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가맹사업 분쟁. 안녕하세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가맹사업 분쟁. 그 중에서도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된 가맹사업 분쟁 조정 전체 건수 중 허위, 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이 약 27%에 이릅니다. 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 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것인데요. 분쟁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무려 237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분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늘 교육을 잘 들어야겠죠? 이번 교육에서는 먼저 가맹사업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유형 및 사례를 살펴본 다음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맹사업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은 통상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동시에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사업자, 가맹희망자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는 자, 가맹점 사업자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유형 및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 분쟁에서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의 대표적인 유형은 과장된 예상 매출액 등 정보 유형과 두 번째는 사실과 다른 홍보자료 유형이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 첫 번째는 과장된 예상 매출액 등 정보 유형입니다. 가맹본부가 구도로 약속하거나 서면 제공한 예상 매출액 산정 자료의 예상 매출액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매출액 또는 순이익이 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유형에 해당하는 주요 피해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 퇴직한 A씨는 소규모 창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편의점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편의점 창업을 알아보기 위해 가맹본부 비사 소속 영업 담당 C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C과장은 안 그래도 좋은 자리가 나서 가맹점주를 찾는 중이었다며 자신이 추천하는 자리에 개점하면 유동인구와 주변 상업시설 규모 등에 비춰봤을 때 하루 매출이 평균 200만 원 이상 나올 것이라고 하며 편의점 창업을 권유했습니다. A씨는 그 말을 듣고 가맹계약 체결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퇴직금을 모두 투자하는 창업인 만큼 일평균 매출 200만 원일 때의 순수익을 머릿속으로 계산해보고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C과장을 만났습니다.
C 과장은 자신이 소개한 편의점 자리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다른 가맹 희망자들도 자신에게 편의점 창업을 문의하는 상황이라며 빨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였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A씨는 계약 체결을 결심하고 C 과장이 시키는 대로 계약서와 여러 가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A씨는 가맹계약 체결 후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하루 매출이 C 과장 설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C 과장이 얘기했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대하여도 문의해봤지만 모두들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A씨는 누적되는 손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약 2년여 만에 B사와의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해지 위약금 등의 폐점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구두로 약속한 예상 매출액 정보를 믿고 가맹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큰 손해를 보았고 결국 가맹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평균 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안내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서면 자료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의 두 번째 유형인 사실과 다른 홍보자료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맹본부 홈페이지, 전단지 등 홍보자료에 나온 월 평균 수익, 상권, 유동인구, 그 밖에 가맹점 계약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 후 그 사실이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유형에 해당하는 주요 피해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자본 창업을 고민 중이던 A씨는 사무실 밀집 지역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운영 경험이 없는 A씨는 안정적인 재료 공급과 카페 운영 노하우 전수를 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A씨는 여러 카페 가맹본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초기 투자 비용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B사 홈페이지상 정보를 통해 B사의 인테리어 비용이 다른 가맹본부들에 비하여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B사에 전화를 걸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C대리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테리어 비용이 맞다고 대답했고 A씨는 초기 투자 비용을 아끼기 위해 B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카페 개점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B사로부터 청구받은 인테리어 비용은 홈페이지상 정보에 따른 금액의 거의 2배였습니다. A씨는 C대리에게 항의했지만 카페 건물 구조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사가 불가피했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공사는 이미 완료가 된 시점에서 B사와의 가맹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비용만 날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B사에 대한 항의를 중단하고 어쩔 수 없이 가맹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가맹본부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인테리어 비용을 보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인테리어 공사 뒤 거의 2배에 가까운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입니다. A씨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가맹계약 체결 전 홍보자료에 나와 있는 예상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하여 그 내용뿐 아니라 근거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확인하고 구체적인 서면 자료 제공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창업 후에 실제 발생하는 수익 또는 부담 비용과 비교하고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공받은 자료는 계약 종료 전까지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맹 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은 안정적인 창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매력적인 창업 방법일 수 있어 그 관심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보통 가맹사업 법령 및 제도, 시장 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거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후 또는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실과 다른 정보임을 인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후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의 유의사항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가맹점 창업 관련 매출 및 수익 자료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이 실제로 개점 예정인 점포와 비슷한 환경의 타 가맹점 매출액 등 비교적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맹계약 체결 과정부터 실제 가맹점 영업 중에 이르기까지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맹점 운영 중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전 제공했던 지원금에 대한 정보와는 다르게 지원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경우가 있고,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부담의 판촉 행사 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명확하게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가맹점 운영 중에도 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를 비교하여 제공받은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가맹본부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는 정보공개서 내용과 다른 조건 또는 방식으로 필수 품목 등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거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속적으로 비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 제공하였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창업 관련 안내자료,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과의 협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내역 등의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될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빙이 없을 경우 조정 절차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가장 최신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축소된 경우 등을 이유로 한 분쟁을 포함하여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조정원에 마련된 온라인 분쟁 조정 시스템을 직접 활용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원 콜센터를 통해 상담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정원은 가맹사업 거래 관련 법률 상담, 교육, 소송 지원 등 가맹 분야 종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도 운영 중에 있으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들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